노동 판례 백선 51.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 대법원 2010년 5월 20일. 선고 2007-907660 전원 합의체 판결. 퇴직금. 김옥령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입니다.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판결이거나 이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필요가 있을 때 대법관들 전원이 모여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통의 대법원 판례보다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 X들은 피고회사 Y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금액을 매월 분할 지급하도록 합의하였는데 Y 회사 퇴직 후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이 아니고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을 포함한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Y회사에 청구하였다. 피고회사 Y는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시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연봉 총액으로 하여 매월 지급했으므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설령 분할 지급된 돈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부당이득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퇴직금을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가끔 보면 1년 기간의 계약이 아닌데도 이렇게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받는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회사도 그렇고 본인들도 재직 시에는 별 얘기가 없는데 퇴직한 다음에 서로 볼 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이게 참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2. 판결의 내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의한 금액은 퇴직금이 안 되지만 부당이득이므로 반환되어야 하고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판결하면 사용자가 마음대로 계약해놓고 퇴직금을 안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가지고 퇴직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 인정 여부.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현행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 지급된 금원의 법적 성격. 다수 의견.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이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하여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소수 의견.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 가운데 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부분은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부분뿐이고 사용자가 일정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유효하므로 이를 무효로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는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므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 3.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퇴직금 채권에 대한 상계 허용 여부. 다수 의견. 사용자가 초과 지급한 금액의 반환 청구권과 근로자의 임금 채권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법리는 사용자가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으나 그것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갖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소수 의견.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른 지급은 의도적인 것이므로 계산착오 등의 조정을 위한 상계 허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계를 허용하면 근로자의 경제 생활 안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많고 부당이득에 대한 인정 여부에 다툼이 있을 때도 사용자의 일방적 공제를 인정하여 퇴직금 제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당초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계를 금지한 제도적 취지를 지나치게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상계의 허용 범위. 다수 의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 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의 경우에는 상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계의 허용 범위를 논할 필요가 없어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3. 해설. 1. 판결의 의의. 기존의 판례 법리는 월급 또는 일당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이유로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사용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 판결처럼 민사사건에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다투어지다 보니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과 퇴직금 채무를 상계한다는 항변이 가능한지가 다시 문제가 되었다. 이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문제에 대한 법리를 정리하였다. 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 부정.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른 금액은 강행법규에 위배되기 때문에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는데 이는 종전의 형사사건 판례 법리를 따른 것이다. 따라서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상계가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퇴직금으로 다시 지급해야 하며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부분은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므로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합법적인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문제가 남는데 이에 대해서는 첫째, 중간정산은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중간정산을 약정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둘째,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한 요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런 경우는 사실상 사용자가 강요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셋째,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임차 보증금, 부양가족 요양, 임금 피크제 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적다고 할 것이다. 3. 퇴직금 제도의 면탈 우려. 이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의 퇴직금과 부당이득이 비슷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사실상 청구하기 어렵다.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보통 사용자의 주도로 시행되므로 결국 이를 통해서 퇴직금 제도를 면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이 판결의 소수 의견에서는 이것이 부당이득이 아니라 통상의 임금에 해당된다는 점, 조정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학계에서도 그 금원을 통상의 임금 지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김옥령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불법 원인 급여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 강의원 사용자가 강행 규정에 반하여 주도적으로 체결하고 그 약정이 무효여서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금원을 지급했으므로 비체 변제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 김영배 등 비판이 제시된다. 여기서 잠깐. 비체 변제란 실제 채무가 없는데 변제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채무 없는 변제로 부당이득의 일반적인 요건은 충족하지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의 반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요건은 충족되지만 그렇다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4. 대상 판결 법리의 적용상 제한. 이 판결 이후에는 부당이득 법리의 적용을 제한하려는 판례도 나타났는데 내용을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실제로는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도 퇴직금을 안 주려고 분할 지급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이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입니다. 즉,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서 부당이득 법리가 적용되려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특정되고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의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과 비교하여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 한해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봉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제외하니 종전의 연봉 금액보다 삭감되었다면 그 금액은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으로 본다는 것이고, 또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2012년에 개정된 퇴직급여법에서는 그 이후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 성립 후 1년 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이용할 수 없다. 어쨌든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있는 사업장이 있다면 향후에는 근로자의 노후 재원 마련이나 국가가 권장하는 퇴직연금 제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